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고 멍하니 생각하는 분 말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요.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 찾기나 건강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인생의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취미를 찾아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오셨나요?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직장에서는 김 과장, 이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아빠,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표를 하나둘씩 떼어내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중년, 노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의 틀을 하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놀면서 사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기는 그냥 시간 때우기나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잊고 살았던 진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사회적 역할도 해야 해서 미뤄뒀던 나만의 즐거움을 되찾는 시간 말입니다. 5년 전 퇴직한 김명수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 부장으로 불리며 평생을 공장에서 보낸 분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대로 등산도 시작하고 헬스장도 다녀봤지만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의무처럼 느껴져서 금방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 시절 즐겨 읽던 추리 소설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살 이후로 완전히 잊고 살았던 추리 소설 덕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소설 속 배경인 영국의 작은 마을 지도를 그리고 이야기의 빈 공간을 자신만의 상상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작은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독자들로부터 추리왕 작가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바란 게 아니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진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쁨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놀기가 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놀고 싶어도 돈 걱정, 건강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하지만 무리하게 자산을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부터 점검해 보세요. 통신비, 각종 구독료, 불필요한 보험료 등을 한번 정리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확보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재미뿐입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죠. 하지만 거창한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산책하고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비타민 D가 합성되어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걸음수, 체중, 혈압 같은 사소한 변화들을 기록하면 건강 관리가 막연한 의무가 아니라 재미있는 습관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날의 성과주의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의 발판을 단단히 다졌으니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 속에서 보물찾기입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 젊은 시절 꿈꿨던 것, 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면 다시 붓을 들어보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다면 진짜로 노래를 배워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로가 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20대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컴퓨터를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악기를 연주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금이 더 유리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대충 배웠지만 지금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자유로운 배움의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워보세요. 특히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방법은 나만의 작은 성취 만들기입니다. 매일 일기 쓰기, 매주 새로운 요리 해보기, 매월 새로운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세요. 성취감이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큰 실패를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가르치면서 우리도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도 채워집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지식을 나눌 수 있어요.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온라인 강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60대에 기타를 배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70대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누가 말립니까? 오히려 박수 쳐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특별한 비밀을 공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작은 시작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겠다.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작합니다. 5분 운동, 5분 책 읽기, 5분 악기 연주. 이렇게 시작해서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려갑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큰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분부터 시작하면 뇌가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면 할만하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되고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유산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역할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타인이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세상이 정해준 이름표를 떼어내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놀 줄 아는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완벽한 챕터를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종이에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5분만 시작해 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